인트로. 당신이 3개월 동안 한 모든 말, 모든 행동이 테스트였다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소름 돋는 심리전 복수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시한부 진단을 받은 시어머니를 3개월간 간병하며 효녀 행세했던 며느리. 하지만 시어머니는 죽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아프지도 않았죠. 췌장암 말기 여명 3개월. 이 진단서는 가짜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 친구에게 부탁해서 만든 것이었죠. 목적은 단 하나,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확인하는 것. 69세 명숙 씨는 며느리 은정 씨를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재산만 노린다고. 그래서 극단적인 테스트를 했죠. 자신의 죽음을. 3개월 동안 며느리는 완벽한 효녀였습니다. SNS에는 시어머니 간병 중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같은 글을 올렸죠. 하지만 뒤에서는 어서 죽었으면 50억 어떻게 쓸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명절 가족 시어머니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머니, 암은요? 난 건강해. 진단서, 가짜였어. 이 이야기는 죽음을 미끼로 사람의 본성을 테스트한 시어머니와 그 테스트에서 낙제점을 받은 며느리의 3개월 기록입니다.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런 충격 반전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부 시한부 선고, 그리고 달라진 며느리. 명숙 씨는 대기업 창업주의 미망인입니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회사 지분 30%와 부동산을 물려받았죠. 총 자산 약 50억. 외아들 준혁이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상대는 은정. 대학 후배였고 얌전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명숙 씨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차갑다는 것을. 억지로 오고 전화도 잘 안 받고 만나도 형식적이었죠. 어느 날 명숙 씨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들과 통화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 재산은 많은데 인색해 죽겠어. 나한테 명품 하나 안 사주더라. 그래도 나중엔 다 너희 거 되잖아. 그게 문제야.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겠어. 건강하셔서. 명숙 씨는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건가? 그때 명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확인해야겠어. 명숙 씨는 대학 동기이자 종합병원 원장인 혜숙에게 전화했습니다. 혜숙아, 나 부탁이 있어. 뭔데? 가짜 진단서 하나 만들어줄 수 있어? 췌장암 말기로. 뭐? 너 미쳤어? 그건 불법이야. 내가 이유가 있어. 제발 3개월만. 그 후에 완치됐다고 하면 돼. 혜숙은 고민했지만 결국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오랜 친구니까요. 일주일 후 명숙 씨는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아들 준혁과 며느리 은정이 왔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명숙 씨는 진단서를 꺼냈습니다. 췌장암 말기래. 의사 선생님이 여명이 3개월 정도라고 하시더라.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혁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며느리를 봤습니다. 은정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슬픔, 놀람, 아니면 기대.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명숙 씨는 느꼈죠. 저 눈물이 진짜일까? 그날 밤 명숙 씨는 며느리 부부가 하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여보, 엄마가 3개월이라는데 우리 어떡해? 그럼 유산은 언제쯤? 은정아, 지금 그게 중요해? 아니, 그게 아니라. 미안, 내가 너무 충격받아서. 명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역시나. 2부 완벽한 효녀 연기, 그리고 속마음. 그 다음 날부터 은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매일 병원 모셔다 드릴게요. 어머니, 몸에 좋다는 음식 다 해드릴게요. 어머니, 제가 간병할게요. 간병인 필요 없어요. 은정은 갑자기 효녀가 됐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하고 주말마다 찾아오고 음식을 해다 줬죠. 그리고 SNS에 열심히 올렸습니다. 시어머니 간병 중입니다. 힘들지만 가족이니까요. 해시태그 효도, 해시태그 가족사랑, 해시태그 간병일기. 사진도 올렸습니다.
명숙 씨와 함께 찍은 셀카. 웃는 얼굴로 친구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효녀다 효녀. 대단해.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 복 많으시겠다. 은정은 뿌듯해했습니다. 나 진짜 효녀 맞지? 하지만 명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연기라는 것을. 명숙 씨는 집 곳곳에 녹음기를 숨겼습니다. 며느리의 진짜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서였죠. 2주 후 은정이 친구와 통화하는 녹음이 잡혔습니다. 언니, 나 진짜 힘들어. 매일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미치겠어. 그래도 조금만 참아 3개월이잖아. 맞아, 3개월만 참으면 50억이야. 준혁이는 외아들이니까 다 우리 거지. 와, 50억? 대박. 그럼 너 부자 되는 거네? 응. 나 이미 계획 다 세웠어. 강남 아파트 사고 외제차 바꾸고. 시어머니 덕분이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참는 거야. 어서 3개월 지나갔으면 좋겠어. 명숙 씨는 녹음을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여전히 완벽한 효녀였습니다. 어느 날 명숙 씨가 은정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야, 고마워.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 몰랐어.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며느리잖아요. 그래. 그런데 며느리야, 나 유언장 써야 할 것 같아. 네. 내가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까 고민했는데 자선단체에 기부하려고. 은정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응. 사회에 환원하는 게 의미 있을 것 같아서. 50억 전부 기부할 거야. 어머니, 그건. 준혁이는 외아들인데요. 은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준혁이야 충분히 벌잖아. 회사도 다니고. 아니, 그래도. 어머니 재산인데 왜 남한테 줘요? 순간 은정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너무 솔직하게 말해버렸죠. 아니, 제 말은. 괜찮아. 며느리 생각도 이해해. 명숙 씨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속으로는 역시나. 재산만 노렸구나. 산부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들. 2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어느 날 은정이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명숙 씨는 방에서 일을 녹음했죠. 여보, 나 진짜 못 참겠어. 매일매일 시어머니 간병하느라 내 인생이 없어. 조금만 참아, 여보. 엄마가 많이 힘드시니까. 한 달밖에 안 남았어. 한 달만 더 참으면 돼. 은정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엄마가 돌아가시는 건데. 알아. 근데 사실이잖아. 우리 인생도 중요해.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는 방에서 이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3개월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은정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친구와 통화할 때 이렇게 말했죠. 언니, 나 진짜 한계야. 시어머니가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의사가 3개월이라고 했잖아. 에이, 그런 말 하지 마. 아니, 진짜. 매일 병문안 가는 척 하느라 지쳤어. 어서 끝났으면 좋겠어.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 거의 다 왔잖아. 50억 때문에 참는 거지. 아니면 진작 때려쳤어. 명숙 씨는 이 모든 것을 녹음했습니다. 총 47개의 녹음 파일. 며느리의 진짜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죠. 그리고 명숙 씨는 마지막 테스트를 했습니다. 며느리야, 나 너무 힘들어서 안락사 하고 싶어. 네. 어머니. 더 이상 고통받고 싶지 않아. 존엄사 신청할까 해. 그건 어머니가 결정하실 문제죠. 명숙 씨는 며느리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명숙 씨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때가 됐다고. 사부 건강하게 나타난 시어머니, 그리고 폭로. 3개월하고 일주일 후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죠. 은정은 이번이 마지막 명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곧. 그런데 명절 당일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명숙 씨가 서 있었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혈색도 좋고 걸음걸이도 힘차게. 어머니. 은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그래, 며느리야? 엄마 보기 싫어? 아니에요.
어머니 건강해 보이세요. 그래? 나 요즘 컨디션 좋아.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준혁도 시동생들도 친척들도 모두가 명숙 씨의 건강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어머니, 암은요? 준혁이 물었습니다. 명숙 씨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찬찬히 말했습니다. 얘들아, 엄마가 할 이야기가 있어. 모두가 명숙 씨를 봤습니다. 사실은 나 암 없어. 건강해. 네. 3개월 전에 말한 췌장암 말기 진단. 가짜였어.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의사 친구한테 부탁해서 가짜 진단서 만든 거야. 너희들을 테스트하려고. 은정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왜 우리를 속이신 거예요? 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내 본심을 보려고. 명숙 씨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은정, 넌 3개월 동안 완벽한 효녀 행세를 했어. SNS에도 열심히 올렸지. 근데 뒤에서는 뭐라고 했지? 명숙 씨는 녹음을 틀었습니다. 어서 3개월 지나갔으면 좋겠어. 50억 때문에 참는 거지. 시어머니가 왜 안 돌아가시는 거야? 은정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가족들이 경악했습니다. 은정아, 내가 이런 말을.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오해야. 오해? 여기 녹음 47개 있어. 내가 3개월 동안 한 말 다 담겨 있어. 명숙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넌 내 죽음을 기다렸어. 아니, 바랐어. 50억 때문에. 어머니,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넌 나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야. 돈으로 봤어. 명숙 씨는 일어났습니다. 은정, 나는 내가 진짜 날 걱정해서 간병하는 줄 알았어. 근데 전부 돈 때문이었지. 어머니, 넌 내 아들한테도 한 달만 더 참으면 되라고 했어. 시어머니 죽음을 카운트다운한 거야. 가족들은 은정을 차갑게 봤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 이혼해. 이런 사람이랑 못 살아. 오부 결말, 그리고 진짜 유언. 한 달 후 이혼 조정이 시작됐습니다. 은정은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음 증거가 너무 명확했죠. 피고 은정 씨는 시어머니의 죽음을 학수고대하며 재산만 노렸습니다. 의는 혼인 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판사도 혀를 찼습니다. 결국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은정은 위자료도 재산 분할도 받지 못했습니다. 명숙 씨가 준 돈도 아니었고 준혁 명의 재산도 거의 없었으니까요. 은정은 빈손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준혁을 불렀습니다. 준혁아, 엄마가 너무 심했니? 아니에요, 엄마.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은정이를 사랑했잖아. 사랑했죠. 근데 진짜 은정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나 봐요. 제가 본 건 가면이었던 거죠. 명숙 씨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무 극단적인 방법을 썼어. 아니에요. 덕분에 진실을 알았어요. 6개월 후 명숙 씨는 진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였죠. 제 재산 50억 중 30억은 아들 준혁에게, 10억은 사회복지단체에 기부, 10억은 진심으로 저를 대해준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진심으로 대해준 사람들이요? 네. 제가 아플 때 정말 걱정해준 친구들, 조카들. 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예요. 은정 씨는요? 단 한 푼도 없어요. 그 사람은 제 죽음을 원했으니까. 명숙 씨는 유언장에 서명했습니다. 1년 후 준혁은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명숙 씨가 직접 확인했죠. 준혁아, 이번 사람은 어때? 좋아요, 엄마. 진짜 착해요. 은정이도 처음엔 착해 보였어.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제가 잘 볼게요. 그래, 엄마도 지켜볼게. 명숙 씨는 더 이상 극단적인 테스트는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간을 두고 천천히 관찰했죠. 그리고 2년 후 준혁은 재혼했습니다. 이번 며느리는 달랐습니다. 명숙 씨가 건강할 때도 아플 때도 진심으로 대했죠. 어머니, 제가 모셔갈게요. 병원 검진 날이잖아요. 고마워, 며느리야. 당연하죠. 가족인데요. 명숙 씨는 이번에는 진짜라는 걸 알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
현재 명숙 씨는 72세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친구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는 척 했던 거 후회 안 해. 덕분에 진실을 알았으니까. 근데 그게 윤리적으로 괜찮았어? 글쎄. 근데 나는 그 사람이 내 죽음으로 돈 계산한 게 더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 명숙 씨는 지금도 그 녹음 파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거로. 그리고 교훈으로. 엔딩 엔드 메시지. 여러분, 이 사연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본 모습을 드러냅니다. 은정은 시어머니가 죽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모습을 보였습니다. 돈에 대한 탐욕을. 둘째, SNS는 거짓말을 합니다. 은정은 SNS에 완벽한 효녀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셋째, 죽음을 이용한 테스트, 윤리적일까요? 이건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명숙 씨의 방법은 극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아냈죠. 넷째, 진심은 시간이 증명합니다. 은정은 3개월을 연기했지만 결국 들통났습니다. 진짜 마음은 오래 숨길 수 없습니다. 다섯째, 유산을 노리지 마세요. 돈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가족 관계는 평생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시어머니의 방법, 윤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의 처벌이 적절한가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사람을 테스트하지 마세요. 하지만 만약 테스트한다면 그 결과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세요. 감사합니다.